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페이지, 7페이지는 톰슨과 러더퍼드의 실험이라서 그 실험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8페이지 피시면 이러한 원자들의 모형을 볼턴부터 시작해서요, 연철하는 과정들이 그려져 있죠. 볼턴은 원자는 속이 비어있는 구의 형태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그려져 있는, 위에 왼쪽에 그려져 있는 게 볼턴의 원자 모형이고요. 톰슨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원자에 그냥 산발적으로 박혀있다 라고 하는 푸딩 형태를 제시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어 라고 하는 행성 모양을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자, 러더퍼드 다음에 원자 모형을 수정한 사람이 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생님, 러더퍼드가 설명한 원자 모형이 사실은 완벽한 거 아니에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다 발견했잖아요. 네, 입자들을 다 발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보의 원자 모형으로 수정이 된 이유는 사실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부터가 수능에서 드글드글 나오는 화학 분야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실제로요,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아무데나 있어. 근데 이 A라는 전자나 B라는 전자나 C라는 전자나 그냥 다 똑같아.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러더퍼드야. 근데 보어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 보어는요, 원자핵 속에 양성자들이 모여있는 원자핵이 있고 그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데나 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자들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의 전자들이 들어가는 전자 껍질이 존재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중 안쪽부터 전자가 들어갈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네 번째 전자 껍질, 그래서 전자 껍질이 몇 개까지 있다? 셀 수 없다. 무한번째까지 존재한다. 무한번째까지 전자들이 존재할 전자 껍질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자가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전자들의 뭔가가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수. 에너지가 다르다.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무한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다르다고요. 전자인 건 맞아요.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몇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 그거를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이게 달라. 에너지가 달라. 에너지가 큰 전자도 있고 에너지가 작은 전자도 있어.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전자의 에너지는 좋은 거. 나쁜 겁니다. 물리에서의 에너지는 좋은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전자의 에너지는 들뜬 흥분 상태야. 애가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차분하지 못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들뜬 상태예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많이 들뜬. 그래서 산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걸 들뜬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들뜬 상태, 산만한 상태.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적인 상태. 그걸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의 에너지는 나쁜 뜻의 에너지예요. 들뜬 상태의 에너지. 그죠?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떠냐면, 선생님이 전자들이 존재하는 전자 껍질을 보면 마치 계단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계단의 형태다. 계단의 형태다. 이게 첫 번째 전자 껍질이다, 두 번째 전자 껍질이다, 세 번째 전자 껍질, 네 번째 껍질, 그래서 무한번째 전자 껍질을 나타낸다고 친다면, 이렇게 전자들은요, 껍질에만 있을 수 있어.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가 존재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걸 보호가 알아낸 거고요. 그중 몇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껍질에 의해서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결정돼.
그죠? 가장 안쪽 껍질, 아래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장 안정적인 거야. 에너지가 제일 적은 거야. 됐어? 네. 예를 들어서 각각의 껍질마다 에너지는 결정되어 있고요. 그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낸 사람이 뭐야? 머리 열러줘. 이 새끼가 아인슈타인하고 말싸움을 화학으로 했다가 이긴 사람이야. 화학의 아버지예요. 보호입니다. 됐어? 네. 각각의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아래 껍질이 제일 에너지가 적어서 안정적인 거야. 그래서 모든 전자들은 안쪽부터 채우려고 해.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지면서 들떠지는 거야. 그럼 뭐 한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제일 에너지가 뭐 하겠네? 커요. 크겠죠. 에너지가 너무 커서요. 그걸 숫자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 100만 스물 얼마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호라는 사람은 뭐 한 번째 껍질에 에너지가 제일 커. 그래서 그 에너지를 0으로 놓겠대. 우와 씨, 이 새끼 뭐야?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 에너지 값을 얼마로 하겠다고? 0. 그러면 뭐 한 번째 껍질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0보다 에너지가 뭐 해야 돼? 에너지가 뭐 해야 돼? 작아야죠. 그럼 0보다 작은 숫자는 뭐로 표현하니? 마이너스. 그래서 보호는요. 각각의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하고요. 각각의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구합니까?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K라는 상수인데 얘는 다 똑같은 상수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1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1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얼마? 계산해봐. 마이너스 1이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냐?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1. 자,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마이너스 16분의 1. 뭐 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요. 됐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걸 알아낸 거죠. 됐죠? 그래서 러더포드처럼 전자가 아무데나 있고요. 아무데나 있는 전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성질을 갖는 게 아니고 전자들은 껍질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껍질에만 있는데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다 다르다. 이걸 알아낸 사람. 근데 왜 갑자기 에너지를 얘기해요? 문제는요. 이 전자가요. 첫 번째 껍질에 있어요. 그럼 얘는 영원히 첫 번째 kop질에 있어야 될까? 아니요. 전자가 움직인대요. 껍질을 막 이동한답니다. 자, 전자들이 이사간다. 전자가 이사가는 걸 전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예요. 전자가 이사가는 현상, 전이 현상. 전자가 껍질을 이동하는 걸 전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가요. 아래 껍질에 있다가 위 껍질로 이사가기도 합니다. 위 껍질로 올라갑니다. 근데 한 번에 한 칸만 가는 게 아니고요. 두 칸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무한 번째 껍질로 갈 수도 있어요. 엄마가 이사 가고 싶대요. 우리 엄마는 전자와 같아요. 이사 가고 싶대요. 엄마가요. 우리 30평대인데 나 좀 넓게 살고 싶어. 100평대로 이사 가고 싶어. 그것도 강남으로 가고 싶어. 가면 되죠? 우리나라는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죠. 그렇죠. 됐죠? 돈만 있으면 가죠. 그래서 네, 전자 똑같습니다. 전자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뭐만 있으면 에너지만 챙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전자들이 껍질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네. 올라가기 위해서 흡수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애가 갑자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에너지를 갖는 두 번째 껍질로 이사가고 싶어. 에너지 얼마 흡수해야 되니? 4분의 4. 네. 4분의 3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올라간다. 난 첫 번째 껍질에 있다가 무한 번째 껍질로 가고 싶어. 에너지 얼마 흡수해야 돼? 무한. 0. 0. 다시 말해서 0이 아니죠. 얼마? 1. 1을 흡수해야 0 되죠. 맞아. 1을 흡수해야죠. 이렇게요. 전자들은요. kop질을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데 윗 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흡수해야 올라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보세요. 올라가기만 해요? 내려올 수는 없어요? 있어. 내려올 때는요.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그대로 뭐 하면 내려올 수 있어? 방출.
에너지를 버리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에너지를 방출시키면 무조건 전자들은 내려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원자 속에서 움직일 때요,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지랄을 한다는 걸 발견한 거야. 발견한 거야. 뭘로요? 저기 태양에서 엄청나게 강한 빛에너지가 오죠. 그 중에서 너네 빛에너지를 프리즘으로 보면 빨주, 노초, 파란 뭐 무지개 생기는 거 알아요? 네. 근데 왜 빨간색은 우리 눈에서 빨갛게 볼까요? 빨간색이 갑자기. 우리 눈에서 이 새끼 빨간색이야, 이 새끼 보라색이야. 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오고 있는 빛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시각세포가 여기 있어요. 빛의 에너지가 작으면 그걸 무슨 색으로 우리 눈에서는 해석해서 보여줘요? 저 새끼 빨개 이거야. 에너지가 크면 보라색. 저 새끼 보라색이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있는 시각세포는 빛 에너지의 크기를 색깔로 환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런 빛들이 태양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에서 나오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에너지를 1 가지고 있는 빛도 있고 2 가지고 있는 빛, 3 가지고 있는 빛, 4 가지고 있는 빛 이런 빛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 에너지가 다 다른 아이들이 쭉 연속적으로 나오는 얘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일상적인 용어로 무지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촘촘히 여기에 있는 모든 빛들이 에너지를 다 다른 크기만큼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이 쭉 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애들이 쭉 와서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 그 엄청난 길을 통과할 때요, 우주는 사실은 이 안에 수소와 헬륨 같은 애들이 빽빽하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 모두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지구에서 이렇게 프리즘으로 햇빛을 보면 무지갯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상상하고 프리즘으로 햇빛을 봤어. 근데 예병할 거짓말이었어. 햇빛을 봤는데요, 중간중간 여기에 빛이 없는 상태로 와. 빛이 너덜너덜하게 중간에 어떤 빛들이 없는 상태로 와. 예병할 여기 있는 빛 누가 먹었어? 누가 흡수했어? 라고 하는 흡수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누가 먹었지? 왜 먹었지? 이걸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우주 공간에는요, 이걸 먹을 애가 누구밖에 없다? 수소밖에 없다. 수소 원자핵밖에 없다. 수소 원자밖에 없는데 걔가 왜 먹지? 그 수소 안에 있는 전자가요, 에너지가 다른 껍질로 이동하기 위해서 햇빛을 뭐 했구나? 흡수했구나. 그래서 그 빛이 없는 상태로 오는 거구나. 그랬다가 되게 신기한 거 아세요? 밤이 되면요, 올라갔던 전자가 뭐합니까? 다시 그 자리로 내려와요. 그러면 내려올 때 자기가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4분의 3만큼 흡수했네.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4분의 3만큼을 방출해야죠.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되면요, 그 전자가 제자리로 내려오면서 자기가 흡수했던 그 빛만 그대로 뭐하니? 방출해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하면 연속이 됩니다.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는 사람이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 둘을 합하면 또 연속이 돼. 그러면 어떤 애가 이 빛을 먹었다가 그대로 뱉어낸다는 얘긴데 누가 먹을까? 왜 먹을까? 우주공간에 이걸 먹을 만한 아이는 수소밖에 없는데 수소가 이걸 먹기 위해서는 수소 속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자가 에너지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되는데 러더퍼드의 모형을 보면 전자가 움직일 때요, 에너지가 다른 공간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얘 모형으로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다른 껍질이 전자 껍질이라는 걸 도입해야 돼. 에너지가 다른 전자 껍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도입해야만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가 전자 껍질을 도입한 이유가 바로 이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고요.
그 중에서 방출 스펙트럼을 중학교 2학년 때는 뭐라고 한다? 빛이 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됐어. 그래서 보호라는 사람은요, 우주 공간에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전자 껍질의 모형을 만들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나와 있어. 보여? 자, 그러면 꼬맹아 10페이지 잠깐 넘겨.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자, 기본적인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보죠. 자, 3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거는 설명을 해봐 드릴 거니까 네, 할 수 있는 것만 1번부터 4번까지 해보죠. 네, 4번까지 푸는 거예요. 할만하실까? 혹시 이 과정을 두 번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잘 풀죠? 아, 저 옛날 주인공 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씩 나와가지고. 멋진 선생님이시네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 과학을 못해가지고 제대로는 몰라요. 자, 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그림은 중성인 동그라미. 자, 중성이래요.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인 원자 2, 3에 해당되는 헬륨 3인 I가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색깔에 따라서 전자고 그 다음에 원자 핵 속에 있는 두 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선생님한테 배우셨죠? 헬륨 3이야. 자, 해석해. 양성자 몇 개 있니? 2개. 자, 그러면 양성자인 거 거기 찾아봐. 뭘 보라색. 보라색이죠. 이게 두 개 있잖아요. 됐죠? 중성자 몇 개 있어야 되니? 1개. 하나 있죠. 그 보라색. 중성자가 뭡니까?
노란색이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니? 2개 있어야죠. 왜? 중성이어야 되니까. 파란색.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네들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자, 이때 원자 번호는 앞에 있는 왼쪽의 숫자 얘예요 라고 하니까 2 맞습니다. 네. 질량수는 위에 있는 요 숫자니까 5가 아니고 얼마로 바꿔라? 3. 3으로 바꿔라.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은 양성자니 맞는 거네요. 네.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칼슘은 원자 번호가 20번이다. 칼슘 이온의 양성자 수와 전자 수를 각각 얘기해봐 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을 했으니까 나온 건데요. 칼슘 2+라고 하는 오메가 원소 기호의 아래쪽에 쓰는 얘가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원자 번호. 그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 수라고 해서 그리고 위쪽이 뭐라고? 질량수. 질량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원자량.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죠. 됐어?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전하량이래요. 자, 원래는 전하량이 모든 원자는 얼마니? 0이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됐어? 다 중성이잖아. 그러면 중성이 깨지면 전기를 띠겠죠. 어떤 애는 플러스 전기를 띌 거고 어떤 애는 마이너스 전기를 띌 거야. 나는 플러스 전기 띠고 있어. 이 뜻이야. 됐어? 근데 플러스 전기가 1만큼의 세기를 가진 애도 있고 2만큼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난 세기가 2만큼의 세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쓴 거야. 이걸 전하량이라고 해. 이걸 쓰는 위치가 여기란 말이야. 됐어? 그러니 H 플러스가 있고 CA 2 플러스가 있어. 전하량 누가 커요? CA 2 플러스가 큰 거죠. 그래서 H 플러스는요 2를 생략한 거니까 얘에 비해서 얘 전기적 세기가 2배 세요. 이런 얘기 한 거잖아. 근데 왜 갑자기 전기를 띠니? 라고 하죠.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만 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원자라고 부른다. 중성이 깨지면 원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맞죠? 중성이 깨지면 뭐라고 불러야 돼? 이온. 맞아요. 이온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중성이 깨지면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기를 띌 건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면 무슨 이온? 양이온.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면 무슨 이온? 음이온. 이렇게 부를 건데 보면아 왜 플러스 띄어? 라고 하면 중성이 깨지면서 플러스의 세기가 더 세졌기 때문이겠죠. 왜 세지는지 보면 사실은 나트륨이라는 애는 양성자가 11개 있고 전자가 11개 있어서 중성인 상태였는데 문제는 얘한테 어떤 조작을 하게 되면 가장 움직이기 쉬운 게 누구니? 전자. 왜일까? 가벼워져요. 가벼우니까. 그쵸? 가벼우니까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가 만약에 하나 나갔다고 치자. 전자가 하나 나가면 전자 수는 10개로 줄죠. 양성자는 11개. 안 움직인다고요. 11개라고요. 그러면 얘는요. 플러스는 11인데 마이너스가 10이야. 누가 더 세? 뭐가 더 세? 플러스가 세죠. 얼마만큼 세? 1만큼. 그래서 중성이 깨지고 플러스 1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이온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뭘 조직해요? 플러스 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뭐 했다는 얘기다? 전자를 잃었다는 얘기다. 몇 개 잃었다는 얘기다? 한 개 잃었다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었다는 뜻이니? 2개. 2개 잃었어요. 이 뜻이에요. 됐어? 플러스 전기를 띈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다. 그래야 플러스를 띄죠. 근데 칼슘은 원자 번호가 20이니까 원래 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돼? 20개. 20개 있고 원래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20개 있어야 되는데 몇 개 버렸대? 2개 버렸대. 그러니까 20개가 아니고 몇 개라는 얘기야? 18개밖에 없네 이 뜻이야. 이해돼? 네. 이런 정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는 그대로 20개이지만 전자 수는 20개가 아니고 18개네 라고 쓰셔야 됩니다. 납득하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음 표는 자연에 존재하는 붕소의 동위 원소와 존재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자, 금행아, 붕소 원자 번호 5번. 5번.
자, 분소는 원자 번호가 5번이니까 양성자가 당연히 몇 개 있겠습니까? 5개. 5개 있겠죠. 자, 근데 분소 중에 질량수가 10인 분소가 있고요. 질량수가 11인 분소도 있대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빨리 봐. 양성자 얘 몇 개? 얘는 5개. 중성자 몇 개? 5개. 5개. 됐죠? 얘 양성자 몇 개? 5개. 중성자 몇 개? 6개. 6개. 그래서 같은 원소인데 몸무게만 다르니까 이 둘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동의원. 동위 원소 관계라고 한다고. 근데 질량수가 10인 분소는요. 전체 분소의 몇 퍼센트밖에 안 된대? 20%밖에 안 되고요. 오, 신기하네. 얘는 몇 퍼센트 된대요? 80%가 된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얘 이름을 질량수 또는 뭐라고 한다고? 원자의 질량 줄여서 원자량이라고 한다고요. 얘 원자량은 10이고요. 얘 원자량은 11이면 분소는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그럼 평균 원자량은 얼마일까? 10점 아니 11 평균값은 10일까 11일까? 10.5요?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번에요.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100점짜리 3개에 10점짜리 2개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5과목 시험을 봤는데 100점짜리 3과목이 있대. 근데 이 연병한 10점짜리가 2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제 평균 점수는 60점 그죠? 그러면 제 평균 점수는 10과 100의 정확하게 가운데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죠? 왜? 개수가 다르니까. 아니야. 네. 그래서 이렇게 존재 비율이 다르면요. 정확하게 가운데 값을 평균 원자량으로 보시면 안 돼서 개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량수가 10인 애가 전체 100개 중에 몇 개 있어요? 20개 있어요. 맞아요? 네. 더하기 질량수가 11인 애가 전체 100개 중에 몇 개 있어요? 80개 있어요. 이렇게 개수까지 집어넣어야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다. 되겠니? 그러니까 얘는 평균 원자량이 얼마 나오냐면 100분의 200 더하기 얼마입니까? 880. 그래서 더하시면 100분의 1080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10.8이에요. 이렇게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요.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번 보시면 수소의 3가지 동위원소 I가 있습니다. 자,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거. 자, 뭐만 갖고 뭐는 달라야 되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원자의 전자수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자기야, 질량수가 1인 수소, 질량수가 2인 수소, 질량수가 3인 수소가 있다고 치자. 이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질량수가 1인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 하나. 얘 몇 개? 1 하나. 얘 몇 개? 1 하나. 그래서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 맞아. 자, 중성자 얘 몇 개 있대? 0 0. 얘 1. 1. 얘 2. 2. 아, 중성자 수는 다른 거야. 됐어? 근데 전자수 몇 개 있대? 1 1. 얘 몇 개? 1 1. 얘 몇 개? 1. 1.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아니 양성자와 전자 수가 같아야 중성이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건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 수예요. 됐니? 다른 값을 갖는 건 질량 수하고 얘네들의 몸무게 물리적 성질이죠. 됐죠? 그래서 다른 값을 갖는 건 니은하고 니은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러더퍼드와 톰슨의 실험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10분밖에 없어서 해봐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해야죠. 자, 그 중에서 11번, 12번 문제가 해결이 되나 보죠. 11번, 12번.
것처럼요. 실제로 원자 속에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른 전자 껍질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사이를 전자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있어 이랬어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껍질을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1, 2, 3, 4 이렇게 번호 붙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껍질을 나타내는 고유한 기호도 쓸 수 있어요. 자, 그 기호가 안쪽 껍질부터 뭐라고 합니까? K 껍질. 여기서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K 다음이 뭐야? L. L, N, N, O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껍질부터를 K 껍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K 껍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새끼 첫 번째 껍질이야 뭐 이러는 거야.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껍질을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11번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전자전이 A부터 E까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전자 껍질은 K부터 N번째까지의 껍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A부터 E까지 중에서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전자전이를 찾아보세요 이랬죠. 자, 꼬맹아, 에너지를 흡수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니 내려가야 되니?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럼 화살표 보세요. 윗껍질로 올라가고 있는 걸 찾아보세요. D랑 E. 네, 윗껍질로 올라가는 게 D와 E죠.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아래 껍질로 내려오는 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흡수하는 거 두 개는 찾았어요. D하고 E예요. 근데요, A부터 E까지 중에서 방출한 빛에너지가 가장 큰 전자전이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요것만 5분에 걸쳐서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꼬맹아,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값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무한 번째 껍질의 에너지값 얼마라고요? 0. 0.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원자핵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 껍질부터요, 무한 번째 껍질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나는 거니? 1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에너지 1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1인 공간의 크기를 그린 거죠. 그럼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을 여기다가 이제 그려야 될 텐데, 껍질 사이의 간격을 등간격으로 자를까? 의미가 없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껍질 간격을 그릴 때 의미를 느끼고 있어요. 뭐요?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간격으로 벌린다. 에너지 차이만큼을 간격으로 벌린다. 그럼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1로 놓고 그 간격을 이만큼 벌렸어. 그러면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이 1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 자,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인데요.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이 에너지 차이가 얼마야? 4분의 4. 그래서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가 무려 1 중에서 4분의 3을 차지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 간격을 4분의 3등분한 눈높이에다가 두 번째 껍질을 그립니다. 왜? 에너지 차이가 무려 4분의 3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이는 커봤자 4분의 1이야. 납득하냐? 자, 그럼 보자.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는, 그럼 그 4분의 1 중 얼마만큼의 높이 차이를 그릴까? 해보자.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에너지 차이 얼마야? 36분의 5 정도. 36분의 5. 아까 요 에너지 차이가 4분의 1, 다시 말해서 36분의 6이었는데 그 중에 36분의 5를 얘가 차지해야 돼. 그래서 36분의 5에 해당되는 요 높이만큼을 그려서 여기가 세 번째 껍질이 돼야 돼. 뭔가 느껴져? 뭔가 느껴져? kop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똑같지? 않다. 윗껍질로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점점 뭐한다? 줄어든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가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수학책을 보면 전자 껍질 사이의 차이를 이상한 간격으로 그려놨어요. 그렇게 그린 이유가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 때문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전자가 어디 있던 꼬매가 상관없어. 몇 번째 껍질에 저쪽 있어요? 상관없어. 자, 이 전자가 내려오면 에너지 방출받지.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뱉어내야 되겠냐? 첫 번째.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그 전자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적어도 4분의 3 이상의 에너지를 뱉어내야 하니까. 맞습니까?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과학자가 라이먼. 이야, 라이먼이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전자들이 뱉어내는데 그 에너지가 그래서 적외선일까, 가시광선일까, 자외선일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적외선이 가장 셋 중에서 에너지가 작은 광선, 그 다음이 가시광선, 그 다음이 자외선이거든요. 그러니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버리면서 내려옵니다. 자, 무슨 광선을 배출할까요? 자외선을 방출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라이먼이 발견했다.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꼬맹아 봐봐. 그러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전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1번일까 2번일까? 누굴까? 자외선 중에서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1번일까 2번일까? 1. 이렇게요. 껍질 사이의 간격을 에너지 높이만큼으로 해놓으니까 껍질에 이 전자가 움직인 이 길이가 길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이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전자들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뱉어내면서 내려오겠죠.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시광선, 꼬맹아 똑바로 앉아. 가시광선을 방출하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아냈냐면 발머. 그래서 발머 계열입니다. 그래서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시광선이라는 빛을 방출하면서 전자가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이 셋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니? 가시광선. 가시광선. 그러니까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요 빛이 빵 하고 나오면서 그 빛이 내 눈에 유일하게 보이고요. 자외선은 방출받지 우리가 못 봐요. 알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가 세 번째로 큰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무슨 계열? 적외선 계열을 방출합니다.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셴이라는 과학자야. 과학자 이름 쓰는 거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순서를 좀 알고 가셔야 돼서 라발파 모대문 병실 라발파. 알겠어? 네. 어차피 객관식이야. 라발파. 그렇죠? 자,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가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해. 무슨 광선? 뭐? 자외선. 그 다음 가시광선. 그 다음 뭐? 적외선. 그래서요. 자,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죠. 내려올 때 방출하는 만큼 그 자리에 올라갈 때 똑같은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두 번째 껍질에서 올라가는 애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A부터 E까지 중에서 에너지를 자, 두 번째 A부터 E까지 중에서 방출하는 비대에너지가 가장 큰 거, 가장 위에서 내려오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돼?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기는 껍질을 등간격으로 그려서 껍질 간격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고 있는 게 누구니? A. 네, 여기선 방출해야 되니까 내려와야 되고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와야 되니까 A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을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자,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16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 여기까지 가죠.